네, 안녕하세요. 컴패니언입니다. 편한 컴패니언. 자, 오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칠대 불가사의입니다. 정말 이 칠대 불가사의라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. 여기저기를 봐도 칠대 불가사의란 게 여러 개나 있습니다. 이런 것을 보아도 정말 알아볼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근데 왜 하필 7대 불가사일까요? 아니, 잘 생각해보면 왜 7대 불가사인지 참 궁금합니다. 왜 그런지 참 궁금한데요. 자, 생각해보세요. 3대 5대 불가사의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7일까요? 7. 행운의 숫자일까요? 자, 오늘은 왜 7대 불가사의가 왜 이렇게 유행을 타게 되었는지 또 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죠? 자, 사실 알고 보면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은 크게 공신력이 있는 또는 신뢰성 있는 사람한테서 나온 게 아닙니다. 자,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? 오, 여기 여행자 친구들이 신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. 한번 들어봅시다. 아, 이 자네들, 이 내 말 좀 들어보게. 내가 본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불가사의하다고. 나는 중국에 갔다 왔는데 말이야. 이 장안이라는 곳에는 아주 거대한 궁전이 있고 안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하다고 하더군. 또 도성 안에는 이 수많은 금은보화와 귀한 향신들이 귀한 향신료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어. 자, 이러한 곳들이 있는 장안을 본 나의 이야기보다 더욱더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더 있을까? 하, 그것은 참으로 시시한 이야기군. 시시해서 죽고 싶어졌네. 자, 내가 본 것을 얘기해 주자면은 나는 이집트에 가서 이 피라미드라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야. 자네들은 이 피라미드라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? 차이 내 말만 들으면 믿지 못하겠지만 정말 거대한 구조물일세. 자, 이것을 옛날 사람들이 쌓았다고 하는 게 이 믿을 만한 이야기인가? 나는 믿을 수가 없었네. 그 중에서 단연 으뜸인 것은 바로 쿠프 왕이 세웠던 이 대피라미드라는 것이야. 옛날 이 서적들을 보면 엄청난 폭군인 쿠프 왕은 수십만 명의 노예들을 동원해서 자신이 무덤을 세웠다는군.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가. 아주 끔찍하고도 재밌는 이야기지. 자, 나의 이야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어디 나와보시게. 오, 정말 대단하군 그래.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로는 이 로드스 섬이란 곳에 가면 어마어마한 사람 모양의 동상을 볼 수 있다는 얘기야. 이 옛날에는 아주 거대한 동상이었지만 지금은 지진으로 무너져 내렸다는군. 자네들도 이 로드스 섬이란 곳에 가서 보면 충분히 이 자네들을 볼 수 있을 걸세. 나는 이 자네들을 보고서 이 섬이 광산들이 모두 메말라 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네. 아, 근데 이 피라미드란 것이 참 신기하네 그려. 자, 이렇듯이 자신이 간 여행지에서 이 특별하고 이 엄청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가십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 자신들이 간 여행지에서 이 랜드마크나 또 거대한 건축물을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재미있고 또 이 흥미를 부추기는 이야기가 따로 없기 때문이죠. 자, 그렇다면 이 7대 불가사의란 것, 정확히 말해서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를 만든 사람을 한번 살펴볼까요? 7대 불가사의란 것을 처음 입에 담은 사람은 이 시도니 안티파트로스라는 시인입니다. 이 기원전 2세기에 살았다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7대 불가사의란 것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. 자, 안티파트로스란 사람은 오늘 또 자신을 빛낼 멋진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.
그러던 중에 이 소문과 이 전설로 들었던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것들에 대해서 시로 남기게 되죠. 그게 어떠한 내용이었느냐 하면,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볼거리와 건축물들을 들어보았다만 이 역시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만한 것이 없다네. 나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보고 눈이 멀 뻔했어. 대충 이런 내용이라고 하지요. 자,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막 강조하려다 보니까는 이 앞에 6가지 볼거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 고대 세계에는 7개나 이 어마무시한 볼거리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. 그래서 이게 전해지고 전해지다 보니 7가지 전에 들어갔던 이 볼거리들도 여러 개가 바뀌거나 또 아예 새롭게 이런 형식의 불가사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. 따라서 이 놀라운 것들을 7가지씩 얘기하는 게 일종의 국률처럼 사람들로부터 여겨지게 된 것이죠. 오늘날 사람들도 이 7대 불가사의라는 것에 굉장히 좋아하고 또 흥분하곤 합니다. 실제로도 이 현대 건축물들을 보고서 7대 건축 불가사의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, 또 아예 지금 이 7대 불가사의에 언급되었던 것들은 이 쿠프왕이 피라미드 말고 멀쩡한 게 남아있지 않으니까 다시 정합시다 라고 해서 아직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새로운 것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. 또 심지어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이 7대 자연환경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이런 것을 볼 때 참 7개의 불가사의란 것이 참 오늘날까지 국률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.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꼭 7개에 목매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왜 꼭 7개여만 하는 것일까요? 안티파트로스라는 사람도 이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아르테미스 신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6개의 불가사의를 앞에 갖다 놓았을 뿐이지 않습니까? 즉, 이 시인이 개인적인 생각이 아주 잘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. 따라서 이 어떤 공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확실히 100% 믿을 만한 것도 아니란 것이오. 이런 것을 보면 꼭 우리가 7개라는 전통에 목매일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직접 여러 곳을 여행하시다가 물론 지금은 못 가지만 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이 흥미롭거나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?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곳들이 많을 거예요. 또 이 질대불가사의에 나온 여러 가지 건축물들도 규모가 크거나 화려하거나 무엇인가 놀라운 전설이 있거나 하는 것들이잖아요. 여러분들도 이 자신이 듣거나 관심 있는 것들에 이 불가사의란 단어를 매길 수가 있는 겁니다.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굳이 7개 매달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. 자, 여러분들도 이 7개 또는 100개 또는 1000개 이렇게 자신들만의 추억과 생각이 담긴 불가사의들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. 저는 이 7대라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불가사의한 것들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 7개라는 것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고, 또 이렇게 다들 멋진 건축물인데 순위를 매길 필요가 없고, 이 자신이 소중한 것들은 모두 불가사의라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7대 불가사의가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축물 개개인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
여러분들이 살면서 보아온 곤충물 중에 또는 자연환경 중에 정말 멋있고 불가사의한 것이 있나요? 만약 있다면 댓글란으로 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이 본 신기한 것들이 듣고 싶지만 저는 이만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네요. 자, 그렇다면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빠이.